clothes. She looks just like them girls in Vogue. I love the way she plays it cool. I think that she is beautiful. 두 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도 다시 기회가 오게 됐는데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스포츠에 대한 또 애정이 그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9번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쳤다면 거의 1000번이 넘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It's an honor to represent one's country, but perhaps even more poignan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터뷰 선물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네. 전 대변인, 그렇죠? 대변인이셨고 바로 이제 이 다음이 평창 동계올림픽 차례가 될 텐데 요즘 잘 보고 계시죠, 경기들? 네, 거의 뭐 모든 국민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밤을 새우는 것 같아요. 시간 차이 때문에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도 많은 것 같고 저희 선수들이 또 많은 종목에서 이번에 출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소치 올림픽 보시면서 네. 어떠세요? 궁금한데요. 그거 보면서는 사실 지금 제 조직 위에 속해 있진 않지만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왠지 4년 후에 평창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많은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또 그 스탠드를 객석 자리를 가득 메울 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축제 분위기가 나지 않을까 네. 하는 기대감이 벌써부터 생깁니다. 언제부턴가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면 사실 나승현 전 대변인을 저희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네. 유치를 한 지가 벌써 2년 반이 지났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너무 잔인하게만큼 빨리 지나갔는데 다시 본업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영어 컨설팅 회사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대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아리랑 TV에서는 Heart to Heart이라는 최장수 인터뷰 프로그램을 또 1년 전부터 진행을 하게 됐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는 청년위원으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래도 평창 관련된 경험 그리고 특히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학생들과 기업을 상대로 강연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듣던 대로 굉장히 정말 바쁜 시간과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네.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거 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지난 연말에 이제 조금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굉장히 힘든 도전이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 3박 4일 동안 저희가 72시간 동안 지냈던 Serious Request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적십자사의 어떻게 보면은 1년 행사 중에 가장 큰 모금 활동이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모금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4대 취약계층을 위해서 모금을 하는 활동인데 원래는 네덜란드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재작년부터 한국에서 또 시작을 했고 그게 아시아 최초로 시리어스 리퀘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홍대 앞에서 저희가 했었고 그때는 1박 2일로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으니까 사실 48시간도 조금 길긴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는 그것을 72시간으로 또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이승환 대사님 그리고 박민우 대사님과 같이 저희가 72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먹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하면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14억 정도를 모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대한적십자사의 홍보대사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신 거는 평창 유치 활동, 그럼요. 올림픽 네. 유치 활동을 하시면서 네. 그게 계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방송은 사실 96년도 아리랑 TV 처음 생겼을 때부터 했습니다만 이제 아무래도 평창을 통해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알게 되셨고 그 이후로는 좀 불러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겨서 좀 감사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무엇보다도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10분도 안 되는 시간을 방송을 탔었는데 그 이후로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의 주역 중에 한 명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죠? 근데. 아유, 감사하긴 하지만은 사실 잘 아시다시피 평창 유치 노력은 10년 동안 저희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0년 동안 보여줬던 열정과 끊임없는 그러한 의지가 아주 컸었고 저희가 계속해서 약속했던 바를 또 저희가 실행을 했기 때문에 IOC 위원들의 신뢰를 받았고 또 스포츠인들의 향상된 역량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또 때마침 이렇게 그런 모든 것이 잘 맞아서 됐었던 건데 저는 그러한 노력의 일부분을 맡았던 것 뿐이죠. 근데 저희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저희 커뮤니케이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분하게 저의 역할을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보는 사람들이 다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준비하셨고 또 뭐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지 그런 게 다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유치위가 해산이 되면서 저의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역할도 끝났죠. 하지만은 그때 1년 반 동안 유치위와 같이 활동을 하면서 뭐 외국의 IOC 위원들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를 커버하는 기자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스포츠 관계자들과 아무래도 잘 알게 됐고 또 제가 스포츠에 대한 또 애정이 그만큼 많이 생겼기 때문에 스포츠 관련된 일은 조금씩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스포츠 협력 센터의 이사로서도 활동하고 또 IOC 위원들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그분들과의 친분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스포츠인들 특히 운동선수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대사 역할을 잘 하시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활동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도 이렇게 영어 커뮤니케이션이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도움을 드리고 있고 계속 마음이 여기 있기 때문에 계속 관련된 일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러 나와 있는 이곳도 네.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주요 공간이에요. 네.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하면은 너무나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유용한 것은 영어의 레벨과는 상관없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스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공부한 실력 갖고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조금 더 효과적으로 상대방이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툴을 그런 스킬들을 저희가 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평창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글로벌 무대에서 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위상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 효과적으로 외국에 그리고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그 소통은 아무래도 국제 언어인 영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간단하게 네. 뭐가 제일 중요하다. 네. 정말 그런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직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어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춤하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휘력은 보통 고등학생이면 아마 저보다도 어휘력이 더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원어민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분들과 말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호주 사람처럼 발음이 그렇게 버터 냄새가 나는 그렇게 원어민 발음이 필요도 없는 거고 쉽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발음이 안 좋아서 말을 안 하거나 뭐 문법이 틀려서 말을 안 한다. 그런 것은 이제 좀 걱정을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완벽하지 않더라도 소통이 되는 영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입이 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머릿속에는 좀 맴도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외국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그게 가장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면은 네. 소리내어 읽는 방법을 저는 항상 추천하고 싶어 아. 합니다. 그러니까는 책이나 아니면은 영어 신문도 그렇고요. 뭐 인터넷에서 영어 자료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영어로 소리내어 읽는다면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될 것 같고 입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말을 내뱉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영어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한다면은 외국에 안 나가려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를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말처럼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평창 올림픽 유치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중책을 맡았을 때 네. 그거는 또 다른 특별한 준비가 없었으면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사실 이제 온 국민이 보셨던 저희 더반에서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은 1년 반 동안 했던 9번의 프레젠테이션 중에 가장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치 활동 1년 반을 하면서 여기저기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8번의 프레젠테이션을 이미 했었어요. 네. 그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다 하나의 연습이었죠. 리허설인 것 같아요. 최종 한 번, 무대를 한 번이. 위한 리허설. 근데 첫 번째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저희가 적어도 100번씩은 연습을 했었을 겁니다. 초안이 나와서부터 저희가 직접 무대에 섰을 때까지 그 연습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계속해서 수정도 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번 이상씩 연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9번의 프레젠테이션을 거쳤다면 거의 1000번이 넘는 연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무대에 섰을 때 아무리 떨리고 아무리 부담감이 있어도 그만큼 연습했던 게 나온 거죠. 사실 저도 처음 그 무대에 섰을 때 그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입 많이 그냥 바짝 마르고 말이 안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연습을 해 오셨는데요. 그렇게 연습했는데도요. 갑자기 무대에 서서 처음으로 이제 먼저 인사를 하면서 저희가 첫 타자였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상 쓰니까는 연습했던 게 왔어요. 그래서 몸이 익혔기 때문에 제가 몸이 기억을 한 거죠. 연습한 거를.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무대에서 떨지 않고 당당하고. 침착하게 잘할 수 있는. 저는 항상 연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되게 와닿네요. 몸이 네. 기억을 해서 네. 나왔다라는 네. 그 말씀이 정말 자다가 깨서 바로 하라 그래도 할 수 네. 있을 만큼 그렇게 연습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네. 그리고 특히 뭐 저는 원어민이어서 그게 더 쉬울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희 팀원들의 대부분은 비원어민이시잖아요. 네. 비록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내 것 같지가 않을 수도 있지만은 100번 연습하다 보면은 자기 것이 됐어요. 몸도 기억했지만은 본인의 진정성, 본인의 마음을 심은 드러나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지 않나 싶어요. 유치 프레젠테이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운이 좋았고 또 나승현 전 대변인 같은 분을 그 유치위에 모실 수 있었던 어떤 유치 팀도 굉장히 운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기회가 인생에 올 거라고 네. 생각을 하셨었나요? 저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맞을 수 있었다는 게. 왜냐면 사실 2010년 올림픽에 저희가 처음 도전했었을 때 그게 2003년이죠. 그 당시에도 사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인터뷰까지 갔었어요. 근데 네네.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그런데 어떻게 2번의 도전 끝에 이번에도 다시 기회가 오게 됐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예전에 저랑 같이 일했던 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어요. 같이 일했던 PD님이 또 저를 추천을 해주셨고 유치위의 그 당시에 사무총장님이 또 저를 예전에 이제 여수 2010 세계 엑스포에서 프레젠테이션 했던 모습을 기억해 주셔서 또 연락을 주셨고 그래서 이틀 사이에 2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이건 운명인가 내가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또 그 IOC 인터내셔널 올림픽 데이가 또 제 생일하고 또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만남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도 행운이었고 제가 예전에 프레젠테이션이나 MC 같은 건 많이 했지만은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선수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영광이었고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 많이 배웠습니다. 운명 같은 기회를 네. 내 걸로 만드는데도 네. 노력을 하셨던 거죠,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때 인터뷰에서 떨어졌다고 해야 되죠. 그때 하고 이제 유치위를 저희가 합류한 게 아마 기간으로 보면은 한 7년이 있었겠죠. 7년 동안 저도 나름대로 계속 경험을 더 쌓아왔었고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또 도전했었을 땐 제가 또 잠시 외국에서 살고 있었고 세 번째 저희가 평창 2018 도전할 때는 제가 때마침 한국에 다시 왔었고 네네네. 또 아는 분들이 연락을 해주셨고 타이밍이 잘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저것 이제 장단점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말까 했을 때 가장 설득력 있었던 것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기회는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말씀하신 대로인 거고 제가 어릴 적 해외 살면서 외국 친구들이 한국을 모르고 또 한국인으로서 아직 외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 느꼈던 안타까움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 만회할 수 있고 나도 한 몫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욕심이 좀 생겼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렇게 좀 다른 무대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우리나라를 좀 더 잘 알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좀 생기면서 모든 것이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네. 무대가, 네. 그리고 그때가. 아직도 그 발표문이 기억나세요? 네. 지금 잠깐 부탁드려도 되나요? 네, 네, 그럼요. 그러니까 불어는 안 할게요. 불어해 주셔도 되는데.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약간 막 울컥했던 부분들이 항상 있었는데, It's an honor to represent one's country, but perhaps even more poignant, it's the chance to represent the hopes of millions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That is something that only the Olympic movement can provide to us, and it is something that only Pyeongchang 2018 can provide to you today. 왜 그 부분이 가장 울컥하면서 기억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지요?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우리 팀원들이 다들 느꼈던 그 부담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서서 그 수많은 그 젊은이들,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거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해서 가장 내 인상에, 내 삶에 달라진 점이랄까? 사실 그때 저희 평창이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가 발표된 날 7월 6일이었죠. 현지 시간으로는 네. 7월 6일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약간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약간 허무한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1년 반 동안 한 곳을 바라보고 달려왔었고 달려왔는데. 같이 달려왔던 유치위나 많은 관계자들하고 한 가족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같이 있을 시간이 이렇게 같은 시간은 다시 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허전함이 한 3개월 정도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인터뷰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 허무함이 있어서 그런지 더 숨고 싶은 생각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마음을 좀 바꾸자는 계기가 됐었던 게 아마 그냥 제가 보통 주말에 하듯이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러 갔었고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허름한 모습으로 평소의 모습대로 갔었는데 예, 어떤 아이 지긋하신 분이 굉장히 사람이 많았었는데 저를 알아봐 주시고 손을 꽉 잡으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을 때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런 좋은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경험은 많이 공유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약간 제가 이기적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는 평창 경험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학생들이, 궁금하다고요. 예, 그리고 10년 후에 저도 뭐 나승현 대변인처럼 세계 무대에서 우리나라를 대변하고 대변자요.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소통 능력, 그러한 글로벌한 소통 스킬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네, 네. 경험을 네. 공유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새롭게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와봤더니 책들이 정말 네. 이게 아마 직접 보시는 책일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프레젠테이션의 노하우랄까? 네. 아까는 이제 영어로 소통하는 거의 노하우라면 네. 세 가지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청중에게, 상대방에게 먼저 포커스를 해야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이나 스피치를 얘기할 때 본인이 어떻게 보일지, 뭐 본인이 말해야 될 거에만 신경 쓰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단어를 쓰는지, 상대방의 기분은 어떤지, 상대방을 어떠한 자리에서 만날 건지, 그런 사전 연구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네네.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나의 메시지가 더 잘 받아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최대한 단순하게, 심플하게, 예. 우리가 또 많은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많은 내용을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내용을 어렵게 포장하고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영어인 경우. 네. 복잡해지고 더 복잡하게 하고 단어도 굉장히 길어지고. 근데 단순할수록 청중은 그걸 받아주기가 쉽고 나도 말하기가 쉽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연습이죠. 속으로 읽는 연습이 아니라 소리내어 읽고 직접 청중 앞에서 하든지 아니면 거울 앞에서 아니면 내 모습을 녹화해서라도 해서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설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강조하셨는데 설득 노하우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통할 때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목소리를 입히고 또 이렇게 표정이나 눈빛을 더하는 것은 감정, 네. 그 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어떠한 감정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전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설득을 당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감동해야지 상대방을 감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메시지, 네. 이게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난 건지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평창의 프레젠테이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그러한 열정, 감동이 전해졌기 때문에. 또 앞으로 또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게 되면 또 더 할 일이 많아지실 것 같고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큰 꿈은 없고요.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이나 이런 역할들이 많이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제 꿈입니다. 지금 맡은 거라도 좀 열심히 그리고 잘 하자. 그리고 잘 하다 보면은 또 다른 꿈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지금의 꿈이 없었는데 새로운 꿈이 생긴 것처럼 앞으로 지금 제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또 다른 꿈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가정과 같이 병행을 하는 거가 항상 네.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네. 무엇보다도 저희 남편하고 이제 같이 파트너로서 서로를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한테는 항상 모자란 엄마가 될 수 있겠죠. 시간을 많이 보낼 수도 없고 신경을 어떻게 보면 다른 엄마들보다는 많이 신경을 못 쓸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않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을 얼마나 좋아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아이한테 전해주면 아이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금 나이가 들면서.
이 질문을 여쭤보기에 아마 가장 최적의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받았던 가장 큰 선물, 그리고 네. 또 앞으로 이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고 싶은, 키워서 나눠주고 네. 싶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를 또 꼽을 게 어려운데. 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사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은 사실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참 운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워낙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또 저를 또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분들이 많았기에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 덕분에 네. 제가 해외에서 이제 그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해외를 보는 눈이라든지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마인드셋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픈한 거, 그 궁금증도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네. 계기가 됐던 그런 큰 선물이고, 제가 주고 싶은 선물은 아무래도 지금 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제 꿈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오픈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외 외국과 세계와 좀 더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너무 조금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 세계 나라 사람들과 조금 더 자유롭게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4년 후 네, 이맘때 네. 어떤 모습으로 뵙게 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그 선물 네. 저희가 기대해 볼게요. 평창에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열심히 응원하는 응원하시면서. 모습.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하시고요. 네. 저희 또 봬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